광대한 우주를 뒤흔드는 엄청난 울음소리. 누가 만들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5마리 우주사자의 머리를 지닌 전설의 거대 로봇. 사람들은 그것을 백수왕 고라이온이라고 불렀습니다. 고라이온은 적수가 없는 압도적인 존재였고 결국 오만해진 나머지 대우주의 신에게 도전하죠. 그러나 초월적인 힘 앞에 무기력하게 패배했고 그 몸은 5개의 사자 메카로 분리되어 알테아 행성에 추락해 잠에 빠져버립니다. 원래는 자아를 지닌 존재였으나 이 사건 이후 고라이온은 자아를 잃어버렸죠. 그로부터 수천 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전 우주는 다이바자르 대제왕이 이끄는 가루라 제국에 의해 정복당한 상태입니다. 가루라 제국은 다른 행성의 우주인과 지구인을 붙잡아 노예로 부리고 있었으며 그 탄압의 강도는 말로 형연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노예들은 이른바 데스블랙 수인으로 개조되어 다른 노예들과 대결시키는 잔인한 경기를 열었으며 패배한 자들은 먹잇감이 되어 사라졌죠. 그 노예들 가운데 지구에서 끌려온 5명이 있습니다. 코간의 아키라, 시로간의 타카시, 코로간의 이사무, 세이도 츠요시, 스즈이시 히로시. 이들이 살던 지구는 현재 멸망했는데 그 이유는 1999년 동서양군에 의한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 쌍방의 핵미사일이 지구를 덮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5명은 우주임무를 마치고 귀환 중이었기에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죠. 절망적인 상황 속 5명은 데스블랙 수인과 싸우다 죽어 그들의 먹이가 되느니 탈출하기로 마음먹고 대머리 독수리를 행글라이더로 이용하는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노예선의 경납고로 향하는 데 성공합니다. 발각되어 죽을 뻔하지만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잘 싸운대? 성공적으로 노예선을 타고 탈출했지만 이내 가루라군이 쫓아와 노예선을 격추시켰고 이들은 알테아 행성으로 추락하게 되죠. 현재 알테아 행성은 다이바자르의 침공으로 멸망한 별이었는데 사자상에서 나온 알 수 없는 힘이 이들을 도와주고 멀리 보이는 성에서 2명의 그림자를 발견합니다. 불시착한 이들은 성으로 향하고 이것저것 잴 상황이 아니었기에 성 내부로 들어서죠. 성에서 알테아 왕국의 전 군사였지만 지금은 그저 늙어버린 라이브를 만나고 알테아 행성의 과거에 대해 듣게 됩니다. 알테아 행성은 전 우주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별로 불렸지만 가루라 대제국의 침공으로 인해 폐허가 돼버렸죠. 라이블의 급발진 실력 테스트를 통과한 5명은 왕가의 마지막 생존자 파라공주와 마주하게 되고 전설의 고라이온에 대해 듣게 됩니다. 고라이온 본체인 흑사자는 흑사자의 탑 위에, 적사자는 용암 못의 마그마 속에, 녹사자는 숲속, 청사자는 호수바닥, 황사자는 사막의 사자 모양 바위산에 있으며 15년 전 다이바자르가 고라이온을 파괴시키려 했으나 실패했죠. 라이블은 5명에게 알테아의 재건과 다이바자르 타도를 위해 고라이온을 타서 싸워달라고 부탁합니다. 이들도 다이바자르에 대한 원한이 깊었기에 거의 그 부탁을 허락하죠. 겉보기엔 폐허가 된 성 같았지만 놀랍도록 첨단화된 사령실이 숨겨져 있었고 5명은 전투복까지 갈아입고 준비합니다. 합체 예상도까지 철저하게 준비해둔 고라이온. 한편 가루라 대제국에서는 5명을 잡기 위해 지휘관 사다크를 알테아 행성에 보내둔 상태인데 계속해서 진전이 없자 데스블랙 수인을 추가로 투입시키죠. 그러자 사다크는 자신에 대한 신뢰도가 이 정도냐며 격분하여 이끌고 온 전 군단을 동원해 5명을 찾기 시작합니다. 이들의 움직임에 5명은 고라이온을 출동시켜달라 부탁하지만 5개의 열쇠를 찾아야 한다고 말하는 라이블. 그 열쇠는 고성지하 깊은 곳 라이몬 왕과 일족의 무덤에 숨겨져 있었는데 메인인 흑사자의 열쇠 1개가 부족하죠. 알고 보니 그 열쇠는 파라공주의 친구 프레트와 추추르라는 쥐들이 열쇠가 예쁘다고 부적으로 쓰고 있었던 것. 프레트와 추추르는 열쇠를 다시 돌려주었고 드디어 고라이온은 5대 모두 출격할 수 있게 됩니다. 고라이온이 나타났다는 소식은 빠르게 다이바자르 귀에도 들어가고 이때 호네르바가 기르는 야간은 불길한 기운을 감지하는데 승승장구하던 가루라 대제국의 앞길을 고라이온이 막게 되는 것임을 암시했죠. 한편 라이블은 훈련 없이 출격했다가는 합체도 할 수 없고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고 경고하는데 5명은 행성을 탈출할 때부터 어차피 죽은 목숨이라 생각했다고 말합니다. 라이온 스피! 릭! 아싱! 아싱! 첫 출격이라 모든 것이 서투르고 합체하지 못해 이렇게 싸우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합체를 시도해보지만 여타 다른 만화처럼 한 번에 성공하지 못하는데 다시 한번 도전하여 렛츠 고 라이온! One,
합체하자 데스블랙 수인만큼 크기가 커지며 적의 공격에도 끄떡없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리고 뽑아낸 시완검으로 데스블랙 수인을 무찔러냅니다. 이렇게 우주의 전설 거대 로봇 고라이온이 부활했고 가루라 제국을 멸망시키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죠.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등장한 데스블랙 수인으로 인해 고라이온은 위기에 빠지고 공주가 있는 그레담성도 집중 공격을 받으며 위험에 빠졌습니다. 공주와 라이블은 왕의 무덤으로 향해 위기를 헤쳐나갈 방법을 알려달라고 간곡히 기도했고 그러자 왕의 모습이 나타나 관의 문장에 손을 대보라고 하죠. 공주가 문장에 손을 대자 성이 갑자기 요새로 변해버립니다. 공주는 요새에서 고라이온을 도왔고 다시 한번 적을 제거하는 데 성공하죠. 15년 만에 알테아 왕국 부활의 깃발이 성에 걸리고 도망갔던 병사들이 다시 성으로 귀환합니다. 사다크의 연이은 실패로 이번에 호네르바와 야가가 나서기로 합니다. 호네르바에게 붙잡힌 쿠로가네를 시로가네가 구해준 뒤 홀로 상대하는데 요술의 당에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1대3의 대결에서 처참히 패배하고 죽게 되죠. 주인공이 6화 만에 죽어요? 시로가네의 죽음으로 모두 깊은 슬픔에 빠지고 그의 죽음도 죽음이지만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합체 자체가 불가능해졌다는 치명적인 상황에 빠진 것이죠. 한편 그레담성으로 누군가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바로 알테아 왕국의 궁녀이자 어릴 적 파라공주를 돌보았던 유모 히스. 그리고 그 시각 공주는 부족한 자리를 채우기 위해 청사자를 몰래 타고 나간 상태이며 조종 미숙으로 위험에 빠진 그녀를 구하기 위해 4명도 사자를 타고 나섭니다. 아니 근데 유모면 유모지 어디다 대고 자꾸 소리를 질러? 너 뭐 돼? 다행히 코가네의 지휘를 듣고 무사히 착륙해 성으로 돌아오죠. 라이블과 히스는 공주가 청사자를 타지 못하게 무력을 행사하면서까지 막아섰지만 4명만 출격한 고라이온은 수인의 상대가 되지 못해 위험에 빠집니다. 결국 공주는 청사자를 타고 출격해 고라이온은 드디어 합체에 성공하고 시완검으로 수인을 제거하는데 성공! 하지만 공주가 청사자를 타는 일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아직까지는 계속 방해에 가까웠죠. 스파이 반바라에게 청사자를 넘기려 하질 않나. 호네르바의 요술인데 저 수인이 어마마마라며 공격하지 못하질 않나. 그럼에도 공주는 계속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러던 어느 날 알테아 행성으로 가루라 제국의 우주선이 불시착하고 그 안에는 지구인 소녀가 타고 있었습니다. 다이바자르가 지구인 5명이 탈주한 후에도 지구에서 살아남은 인간을 포로로 삼아왔다고 말하며 세이도는 소녀를 보며 잃어버린 동생을 생각하죠. 그런데 쿠로가네는 소녀 혼자서 가루라 제국에서 탈출했다는 것에 의문을 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리사는 투시 능력을 갖고 있는 가루라 제국의 스파이였죠. 그녀의 오빠 또한 자청에서 반수인 개조 수술을 받고 이곳에 나타났습니다. 둘은 성공하면 포로로 잡혀있는 사람들을 풀어준다는 약속을 믿고 이 일을 한 것이었죠. 그레담성을 폭파시키는 임무를 실패한 소녀는 스스로 절벽에서 뛰어내리고 수인으로 개조된 오빠 또한 고라이온의 손에 죽고 말았습니다. 계속된 실패로 인해 사다크는 지휘관의 지위를 박탈당하고 처형당하기 직전 다이바자르의 후계자인 싱클라인 황태자가 게링 대성운을 정복하고 돌아오죠. 싱클라인은 사다크를 걷어주고 총사령관의 지위를 얻게 됩니다. 성격 급한 싱클라인은 바로 알테아 행성으로 향하고 파라공주를 보고서 한눈에 반하죠. 이제 무의미한 전투는 끝내자. 내게 검으로 이긴다면 알테아의 독립을 인정하지 라며 1대1 승부를 제안합니다. 이에 코가네가 응하고 검으로만 승부하기로 해놓고 불리해지자 돌로 머리를 찍어버리는 싱클라인. 이번 거대 수인은 사다크로 흑사자가 오기 전에는 사자들을 수월하게 상대했지만 고라이온이 합체하자 스페이스 커터, 레이저 매그넘, 파이어 토네이도 등에 당하며 선전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결국 시안검에 반가이죽 당하며 최후를 맞이하죠. 파라공주를 차지하지 못하고 돌아간 싱클라인은 자신의 컬렉션인 여인들에게 괜한 화풀이를 합니다. 한편 파라공주는 아직 미숙한 실력으로 동료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있죠. 동료들은 시로가네였다면 방해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며 청사자 타는 것을 연습하라고 다그칩니다. 미안한 마음과 자신감 하락이 겹친 공주는 의기소침해지는데 리더인 코가네는 공주를 믿고 있죠. 그녀가 알테아의 기둥이 되어 시로가네를 뛰어넘어 강해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잡은 파라공주는 흑사자가 위기에 처했을 때 주저하지 않고 나서서 그를 구해주는 모습을 보이고 다른 동료들도 이제는 그녀를 인정해주기 시작했죠. 그리하여 진정한 의미로 고라이온의 일원이 된 파라공주. 과거 알테아 왕국에는 2명의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지나치게 흉폭한 성격을 가져 우주의 미아성이자 이동 혹성인 헤라클레스 성에 추방되었죠. 이후 알테아 성과 헤라클레스 성은 세대를 이어 원한 관계로 이어졌습니다.
헤라클레스 성은 18년에서 20년 주기로 알테아 성에 근접할 때마다 공격을 감행했고, 이번엔 아예 가루라 대제국의 힘을 빌려 삼손 왕자를 블랙 스윈으로 개조해 데려왔습니다. 헤라클레스 왕은 가루라의 힘으로 알테아를 무너뜨린 후 기세를 몰아 가루라 대제국마저 무너뜨릴 계획이었지만 현실은 전부 그저 싱클라인 손보다 위였어. 5명은 대화로 해결하고자 헤라클레스 성에 몰래 잠입합니다. 그곳에서 파라공주와 마주한 아미우 공주는 크게 놀라게 되는데 두 사람은 같은 선조를 지닌 만큼 자매처럼 닮아 있었던 것. 하지만 제대로 대화를 나누기도 전에 발각되고 고라이온은 삼손과 전투에 돌입하죠. 그러나 뜻밖에도 삼손은 가루라 제국 전투기에 뒤치기를 당하며 사망하게 됩니다. 헤라클레스 성의 왕 역시 싱클라인에 의해 사망하고 싱클라인은 파라공주와 닮은 아미우 공주를 데리고서 긴급 탈출하죠. 홀로 남은 아로 왕자는 이때부터 알테아 성과 손잡고서 아미우 공주를 구하고 고라이온을 도와 가루라 대제국을 쓰러뜨리겠다고 다짐합니다. 납치된 아미우 공주는 싱클라인을 암살하려다 실패하고 악마성에 감금,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한 채 파라공주의 대역으로 모든 분풀이를 받아내는 비참한 생활이 이어지고 있죠. 한편 라이블과 히스가 지구인 4명을 대하는 태도가 도를 지나치고 있습니다. 알테아의 여왕에 충실한 기사로서 봉사하라는 듯한 말투, 알테아의 번영을 위한 도구처럼 취급하는 태도는 이전의 구세주라는 말과는 완전히 달랐죠. 그때 사령실에서 폐허가 된 지구에 이상이 생겼음을 발견한 4명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살펴보고자 떠나기로 하는데 이제 와서 죽은 별에 가봤자라는 둥 지금까지 살아있는 건 알테아 왕국의 고라이온 덕분이라는 망언을 내뱉으며 이들의 감정을 더 자극합니다. 리더인 코가네는 점잖게 상황을 해결해보려 하지만 무력을 행사하자 똑같이 무력을 행사하고 떠납니다. 공주의 눈물에도 냉정하게 돌아서는 코가네. 아니 나는 지구인 입장이다 보니까 라이블이랑 히스가 너무 화가 나네? 우여곡절 끝에 지구를 확인하러 왔지만 역시나 살아있는 사람은 없고 최악의 모습을 하고 있었죠. 그때 그들을 끝장내기 위해 나타난 싱클라인. 공주의 청사자가 없어 합체가 불가능해 4명은 위기에 빠지고 공주는 그들을 구하기 위해 나서기로 마음먹습니다. 라이블과 히스가 공주를 말리지만 알테아는 자신의 것이 아닌 시민들이 있기에 알테아라는 명언을 날리고 동료들에게 향하죠. 공주가 도착하자 합체할 수 있게 된 고라이온은 적들을 무찌르고 무사히 지구를 빠져나갑니다. 하지만 지구는 결국 아예 폭발하며 영원히 사라지고 말죠. 고향의 최후를 보며 눈물을 흘리는 4명에게 알테아를 제2의 고향이라고 생각해달라며 간곡히 부탁하는 파라공주. 싱클라인은 고라이온에게 번번이 당하자 강력한 수인을 만들기 위해 메듀스 성으로 향합니다. 하지만 그가 잡고자 하는 고르곤족은 열병으로 멸종된 상태였죠. 고르곤족의 무기인 비마이의 비밀을 알아내려고 했던 것으로 자식을 잃고 슬퍼하는 암컷 고르곤 하나를 잡았습니다. 물질의 분자 배열을 바꾸는 것이 비마이의 위력으로 싱클라인은 이것을 이용해 고라이온을 끝장내고자 하죠. 녹사자는 고르곤 수인에게 당하고 스즈이시는 수인에게 잡히게 되는데 어쩐 일인지 수인은 싱클라인을 배신하고 스즈이시를 데리고서 사라져버렸습니다. 수인은 그가 자신의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보호하기 위해 데려간 것이었죠. 수인은 스즈이시를 보호하기 위해 가루라 대제국의 비행기를 공격하는 행동까지 보여줍니다. 그러자 호네르바가 나타나 고르곤을 처리하려 했고 스즈이시의 도움으로 죽진 않았으나 중상을 입죠. 스즈이시가 없어 합체하지 못해 위험에 빠진 고라이온. 수인은 다친 몸으로 그를 동료들에게 보내주고자 하며 이때 스즈이시도 어머니를 떠올립니다. 다행히 고라이온은 합체에 성공해 싱클라인을 쫓아냈으나 결국 고르곤 수인은 사망하고 말죠. 얼마 뒤 특수가스로 약 6,000도의 불을 긴 시간 만들 수 있는 데빌 수인이 나타나 알테아 성의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모든 것을 태우며 말라 죽게 만들고 있습니다. 고온으로 인해 미사일조차 전혀 통하지 않는 상태. 고라이온이 직접 해결하기 위해 나서는데 물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청사자는 작동할 수 없죠. 여기서 잠깐 각각 사자의 에너지원에 대해 잠시 알아보자면 흑사자 천둥의 에너지 200만 마력, 적사자 열 에너지 80만 마력, 황사자 대지의 에너지 120만 마력, 녹사자 바람의 에너지 80만 마력, 청사자 물의 에너지 120만 마력, 그리고 합체한 고라이온은 혹성 에너지로 600만 마력의 파워를 내는 것이 가능하죠. 청사자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물을 찾아야 하며 마지막 희망을 지하수도에 걸어봅니다. 황사자가 땅을 파서 지하수를 찾아 끌어올리는 데 성공하고 드디어 5마리의 사자가 모여 합체가 가능해지죠. 데빌 수인은 합체한 고라이온의 상대가 되지 못했고 하늘을 뒤덮은 불을 날려버리며 행성을 구하는데 성공! 어느 날 어머니가 나오는 꿈을 꾸게 된 싱클라인은 어머니의 모습이 파라공주와 닮은 것을 보고 크게 놀라죠. 이 똑같은 꿈을 몇 번이고 꾸었던 싱클라인은 본 적 없는 어머니에 대해 다이바자르에게 묻는데 매우 당황하며 2번 다시는 질문하지 말라고 호통칩니다.
알고 보니 싱클라인의 어머니는 알테아 출신의 여인이었고 그녀는 다이바자르의 손에 잔혹하게 살해당하죠. 이를 절대 싱클라인에게 말할 수 없는 호네르바. 이전에 다이바자르에게 독을 주며 독살하려다 실패한 전적도 있고 아버지를 죽이고서 왕자를 차지하고 싶어하는 싱클라인은 결국 검을 맞대며 한판 붙게 됩니다. 다이바자르는 힘 있는 자가 가로라 대제국의 제왕의 의자에 앉을 수 있다며 흔쾌히 받아주고 패기만 가득했던 싱클라인은 아버지에게 패배하죠. 이때 호네르바가 나서서 싱클라인을 죽이려는 다이바자르를 막고 훗날을 도모하기 위해 싹싹 빌게 만듭니다. 그리고 고라이온을 상대할 새로운 메카블랙 수인을 만들었다며 보여주죠. 메카블랙 수인은 가루라 요과학이 만든 특수 합금으로 코팅되어 있다고 하며 이전 수인들과는 차원이 다른 강력함을 보여주며 고라이온을 압박합니다. 특히 고라이온의 약점인 접속 부위를 집중 공격하며 합체 구조를 흔들기까지 하는데 결국엔 시한검에 당해 이번에도 패배하죠. 그러나 오른쪽 다리인 청사자가 분리되면서 청사자와 공주가 부상을 입고 고라이온은 합체는 필승이라는 공식을 잃게 됩니다. 고라이온은 수리 중인데 적은 언제 다시 올지 모르는 상황. 그때 갑자기 알테아 왕이 나타나 말해줍니다. 고라이온은 무적이며 이들은 아직 고라이온의 힘을 60%도 끌어내지 못했다고 말이죠. 그 말을 들은 코가네는 물의 흐름도 하나로 뭉치면 바위조차 부순다며 각자 더 강한 흐름이 되어야 고라이온의 진정한 힘을 끌어낼 수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다시 적의 공격이 있기 전에 이런저런 훈련을 하며 강해지기 위해 노력하죠. 파라 공주는 알테아의 사람들을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을 되새기며 나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고 강하게 이겨냅니다. 히스는 공주가 다칠까봐 걱정하며 반대하지만 웬일로 라이벌은 이들의 편을 들어주며 적극적으로 도와주죠. 훈련 후 나타난 메카블랙 수인은 이번에도 쉬운 상대가 아니었는데 왕이 나타나 4개의 힘을 모으면 적을 쓰러뜨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고라이온의 전 에너지를 청, 황, 녹, 적사자에게 주면 100톤의 파워를 내는 고라이온 어택을 쓸 수 있다는 것. 고라이온 어택으로 메카블랙 수인은 몸에 구멍이 4개나 생기며 무력해져 시한검에 반갈죽 당해버립니다. 싱클라인의 계속된 실패에 화가 난 다이바자르. 에이, 너 때문에 술맛이 없잖아. 싱클라인은 말뿐인 황태자라고 욕먹고 다이바자르는 아들로 제대로 인정받고 싶다면 메카 수인의 앞에 서서 직접 고라이온과 싸우라고 합니다. 직접 나서서 고라이온과 싸웠다간 자신도 반갈죽 당할 걸 아는 싱클라인은 호네르바에게 도움을 요청하죠. 싱클라인에게서 얻은 세포의 한 점을 분열시켜 또 하나의 싱클라인인 어둠의 싱클라인을 만들어줍니다. 어둠의 싱클라인은 외면은 물론 마음까지 그대로 복사되며 인력 2배, 신경 전달 속도도 더 빠르죠. 어둠의 싱클라인과 코가네의 1대1 대결. 싱클라인은 텔레파시로 분신에게 서둘러 코가네를 끝장내라고 명령하는데 나는 약한 녀석의 말 따위 듣지 않아. 바로 거절해버립니다. 가짜에게 긁힌 싱클라인은 메카블랙 수인으로 방해하고자 하고 코가네를 앞에 두고서 둘이 싸우더니 결국 분신은 소멸해버리고 말죠. 메카블랙 수인은 고라이온 어택과 시한검을 이용해 손쉽게 반갈죽하며 싱클라인은 또 패배합니다. こうなったのも全てあいつが悪いのだ。もう一人の私が根性曲がりの出来損ないだったからだ。 이거 셀프디스 아니에요? 어느 날 화이트홀에서 튀어나온 직경 1km 크기의 엄청난 질량을 가진 초중력성 물질이 우주를 떠돌기 시작합니다. 이는 우주울프라고 불리며 호네르바는 요과학의 힘으로 궤도를 바꾸어 알테아 성을 한순간에 붕괴시킬 계획을 세우죠. 이 소식을 알게 된 알테아 성에서는 고라이온으로 재앙을 막고자 하며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우주선으로 국민들을 탈출시킬 계획까지 세우죠. 하지만 초중력에 이끌려 고라이온마저 속수무책으로 끌려가고 우주울프의 궤도를 바꾸기 위해 노력해보지만 실패하고 위기로 몰리게 됩니다. 고라이온이 실패하자 알테아성은 엄청난 천재지변으로 멸망 직전에 재앙이 닥쳐오기 시작하죠. 그때 고라이온을 구하고자 나타난 헤라클레스 성의 우주함대. 5명은 목숨을 버릴 각오를 하고서 우주울프를 총공격해달라 부탁하고 우주함대의 총공격으로 궤도는 변경되었으나 5명의 생사는 불확실해집니다. 가로라 대제국의 대공세 속에서도 아로왕자는 끝까지 고라이온을 찾으려고 했지만 실패하고 그 사이 알테아성은 메카블랙 수인까지 나타나 희망없는 아비규환의 상태가 되죠. 고라이온도 알테아성도 더 이상 방법이 없을 때 고라이온을 5개로 분리시켰던 신이 나타났습니다. 우주를 위해서라도 아직 해야 할 사명이 남아있다며 신의 힘으로 에너지를 회복시켜주죠. 신은 우주울프의 기능을 정지시켰고 곧 초중력의 힘에 의해 자멸하게 될 것이니 최후의 힘을 짜내 탈출해야 합니다. 우주울프는 초중력으로 인해 자멸하고 고라이온은 겨우 탈출하는데 성공! 근데 신님, 가루라 제국은 왜 안 처리해 주시는 거죠? 알테아성으로 돌아온 고라이온은 오자마자 메카블랙 수인을 격파하고 싱클라인은 깜짝 놀라 바로 속옷 도망합니다. 이번에도 실패하자 화가 머리끝까지 난 싱클라인은 M1 아미우 공주에게 화풀이를 했고 처형시키려고 하죠. 깊은 구렁텅이로 추락한 아미우 공주.
그렇게 높은 곳에서 추락했는데 상처 하나 없이 멀쩡했고 이곳에서 정체 모를 남성을 만납니다. 그의 정체는 시로간의 타카시의 동생 시로간의 료. 료는 공주를 통해 형이 죽었다는 사실을 듣죠. 과거 가루라 대제국에 붙잡혀 있을 때 가루라 대제국을 쓰러뜨려 달라는 형의 환영을 보았었던 그는 형의 죽음에 매우 슬퍼합니다. 두 사람은 헤라클레성 출신 포로들의 도움을 받으며 가까스로 탈출에 성공하고 이후 고라이온의 구조로 오랜 포로 생활 끝에 드디어 헤라클레스 성으로 귀환하죠. 알테아 왕국과 헤라클레스 왕국이 연합하여 반격할 준비를 하자 다이바자르는 심기가 매우 불편합니다. 이에 싱클라인을 닥달하는데 일단 먼저 다이바자르의 장수를 위한 아마조니아 꽃이 있는 아마존성부터 점령하겠다고 하죠. 마을을 초토화시키고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하며 점령에 성공한 싱클라인. 하지만 반란의 불꽃은 작게나마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듀라는 친구들과 소년소녀 결사들을 만들어 반격할 기회를 노리죠. 하지만 이 작은 아이들의 작당 모의를 미리 알고 있던 싱클라인은 아이들을 잡아 본보기로 처형시키고자 합니다. 이를 알게 된 고라이온이 급히 나서는데 아이들이 묶여있는 곳 지면 아래에 골짜기를 전부 소멸시킬 수 있는 지뢰가 설치되어 있죠. 이는 고라이온까지 한 번에 없애려는 함정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고라이온은 처형장으로 향하고 큰 폭발이 일어나는데 무사히 아이들도 구출하고 고라이온도 살아남았습니다. 이는 폭발 순간 자기 방어 시스템인 멀티파워 베리어가 발동되어 살 수 있었던 것. 이제 합체해서 메카 수인을 무찌르려고 하는데 계속 공격이 빗나갑니다. 이는 아마존성의 강한 자기장 때문에 메카가 이상해진 것이었죠. 방법은 하나, 수동 조종. 수동 조종으로 크래시볼을 먹여주고 조금의 파손이 있었지만 시완검으로 메카 수인을 해치우는 데 성공합니다. 한편 가루라 대제국으로부터 해방되었던 자르성은 새로운 희망으로 다시 재건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볼 수 없는 싱클라인은 가짜 고라이온을 만들어 자르성으로 보낼 계획을 세우죠. 가짜인 줄 모르고 반기던 자르성인들은 그들의 공격에 당하고 이후 진짜 고라이온이 자르성에 도착했습니다. 가짜 고라이온을 보고 크게 놀라는 5명. 가짜는 진짜 고라이온에 대한 데이터가 모두 프로그래밍 되어 있어 상대하기 쉽지 않았죠. 또 무기까지 똑같이 사용하니 더 까다롭습니다. 결정적으로 시한검까지 통하지 않자 고라이온의 모든 에너지를 차단하기로 하죠. 그러자 컴퓨터는 고라이온의 행동을 파악하지 못하고 그 틈을 타 시한검으로 반갈주. 또다시 싱클라인의 계획은 실패로 돌아갑니다. 헤라클레스 성으로 되돌아왔던 아미우 공주가 료와 함께 게릴라전을 위해 가루라 대제국으로 몰래 잠입합니다. 그 시각 다이바자르는 직접 약 500대의 거대 수인을 이용한 대규모 공세를 준비하고 있었죠. 하지만 가루라에 400대의 메카 수인을 만들 공장도 장소도 보이지 않았기에 료는 장소를 알아내기 위해 위장하여 잠입합니다. 료는 장소가 미트우에인 것을 알아내 고라이온 측에 알려주고 수송선을 폭파시킨 뒤 소형선을 타고 탈출하죠. 이후 미트우에에 도착한 고라이온은 거대 메카 수인과 함께 혹성을 파괴시키며 다이바자르의 계획을 수포로 만듭니다. 나니? 미트우에가爆破されただと? 하하! 何が하하다! 오바카모노가! 료는 작전을 무사히 마친 뒤 아미우 공주에게로 돌아가고 뭐야 둘이 지금? 약간 그런 사이 된 거 맞죠? 그레담성에 여러 행성의 대표들이 모였습니다. 이들은 가루라 제국과 맞서고자 사자저 연합을 결성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었죠. 사자저 연합 결성에 찬동해 뜻을 같이 하고자 하는 별은 42개이며 대표는 파라공주로 선출됩니다. 회의가 끝난 뒤 라이블은 지구인 4명에게 앞으로 파라공주를 흑사자에 태워달라고 부탁하죠. 그 이유는 사자자 연합의 대표가 고라이온의 오른발이라는 놀림을 받았기 때문. 하지만 흑사자에 타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며 잠깐의 빈틈도 바로 죽음으로 이어질 수 있어 모두 반대합니다. 그러자 라이블은 공주의 부족한 부분을 4명이서 커버해달라는 염치도 없는 말을 내뱉죠. 진짜 고라이온도 원래 지들 것도 아니면서? 과거에도 흑사자를 타야 한다고 생각해 홀로 타고 나갔다가 사고만 쳤던 공주였으나 이번엔 마음가짐부터 달랐는데 결국엔 흑사자를 계속 맡기기엔 실력이 되지 않았죠. 코가네의 부상으로 이번만 흑사자를 조종해서 메카 수인을 해치웠고 자신은 물이라는 파라공주에게 언젠가는 탈 수 있을 거라고 말하는 코가네. 얼마 뒤 메카 수인을 해치우고 귀환하던 중 청사자의 엔진 고장으로 공주가 불시착합니다. 그때 공주를 구해준 이 남자는 세인트라고 하며 범상치 않은 실력을 가졌죠. 그는 과거 알테아가 불타오르던 날 어머니의 품에 안겨 붕괴 직전에 성에서 도망쳤다고 합니다. 라이블은 세인트를 보며 당시에 잃어버린 아내와 아들을 떠올리죠. 세인트는 공주 대신 청사자를 타기 위해 훈련을 하고 굉장한 실력을 보여주는데 라이블 눈에 들어온 목걸이. 이 목걸이는 라이블이 헤어지기 전 아들에게 주었던 목걸이였습니다. 라이블과 세인트는 잃어버린 가족을 만났다는 사실에 감격하며 눈물을 보이죠.
하지만 애석하게도 세인트는 호네르바의 요과학으로 만들어낸 가짜 아들로 진짜 아들은 그 당시 죽었다고 합니다. 세인트는 라이브를 쓰러지게 만들고 사령실을 차지한 뒤 틀린 오더를 주며 고라이온을 멀리 보낸 뒤 우라성에 있는 거대포를 싱클라인이 차지할 수 있게 만들죠. 싱클라인은 거대포를 알테아에 옮겨두고 세인트는 완전히 사령실을 점령했습니다. 이게 진짜 일리 없어. 거대포에 맞은 고라이온은 위기에 몰리는데 일부러 거대포의 정면으로 향하죠. 거대포의 포가 오기까지는 0.9초가 걸리는데 이걸 유도해 메카 수인이 맞게 하려는 작전입니다. 포가 발사되자 재빠르게 고라이온은 분리해서 직격으로 맞지 않았지만 그래도 상당한 부상을 입죠. 세인트는 지금이 그르담성을 함락시킬 절호의 기회라 말하지만 오만해진 싱클라인은 피술이나 마시며 서두르지 않습니다. 세인트는 혼자라도 어떻게 해보기 위해 나서고 라이브를 쏘는데 그때 히스가 대신 총에 맞으며 사망하죠. 한편 5명은 다행히 무사했고 이들을 찾기 위해 나선 조사대를 통해 히스의 죽음을 알게 됩니다. 히스의 복수를 위해서도 심기일전한 이들은 거대포를 제거하기 위해 나서죠. 거듭된 발사로 집안이 불안정해진 거대포가 고라이온에 의해 무력화되자 싱클라인은 바로 속옷도망. 이후 세인트는 라이브를 총에 맞고 결국 사망합니다. 고라이온도 못 해치우고 거대포도 알테아에게 빼앗기자 다이바자르는 싱클라인을 잡아들여 처형시키고자 합니다. 이때 호네르바는 싱클라인에 따르는 별들도 있으니 별들의 지도자를 불러놓고 본보기로 처형시키라고 조언하죠. 싱클라인은 감옥에 갇히고 이제부터 싸움은 다이바자르가 직접 지휘하겠다고 합니다. 한편 사자저 연합도 이제 가루라 대제국을 향한 총공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 언제까지 받아치기만 할 거야. 일단 가루라로 공격을 걸려면 요구역을 돌파해야 하는데 그곳은 강력한 파괴 에너지가 뒤덮여 있어 무사 통과가 불가능한 상황. 이에 거대포의 파괴력을 이용해서 요구역의 파괴 에너지를 소멸시킨 뒤 고라이온으로 공격하고자 합니다. 만약 이 계획이 실패한다면 남는 건 전멸뿐. 그때 직접 쳐들어온 다이바자르. 적들은 거대포를 노리고 있어 부서지기 전에 포를 쏘기로 하는데 방해가 심해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자 라이블은 이제껏 숨겨왔던 비장의 무기를 꺼내죠. 바로 그레담성. 그레담성은 스페이스십으로 변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레담성의 공격에 다이바자르는 꼴사납게 퇴장하고 가루라로 돌아오자 그를 맞이하는 건 쿠데타를 일으킨 싱클라인이었죠. 싱클라인은 다이바자르를 메카 수인으로 만들어 직접 고라이온과 싸우게 하고 자신은 대제왕의 자리에 오릅니다. 그 사이 알테아에서는 계획대로 포를 발사하여 성공적으로 가루라 요구역을 격파시켰습니다. 최후의 결전을 위해 나아가는 고라이온. 가루라 대제국에 아직 남아있던 아미유 공주는 료와 함께 요과 공장을 파괴시키고 있죠. 고라이온을 맞이하는 다이바자르 메카수인. 지금까지 상대했던 적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고라이온은 압도당하고 믿었던 시안건마저 두동강나며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집니다. 고라이온이 끝장나기 직전 알테아의 왕이 나타나 열쇠를 시안검의 십자가에 있는 알테아의 문장에 넣으라고 알려주죠. 공주를 대신해 생쥐 가족이 쥐 메카를 타고서 검으로 향해 열쇠를 집어넣자 시안검은 메카 수인의 목을 뚫고 다시 하나로 합체합니다. 되살아난 시안검으로 다이바자르를 완전히 끝장낸 고라이온. 이후 잔인무도한 싱클라인은 인간을 넣은 캡슐로 고라이온을 공격하며 옴짝달싹 못하게 만들죠. 하지만 다이바자르의 죽음에 좌절한 호네르바가 싱클라인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아예 싱클라인을 공격하기까지 하는데 그 이유는 다이바자르가 호네르바의 아들이었기 때문이었죠. 호네르바는 싱클라인의 어머니가 알테아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주며 그런 그가 가루라 대제국의 대제왕이 될 수 있겠냐며 비아냥거립니다. 결국 싱클라인의 손에 먼지가 되어 사라지는 호네르바. 이제 고라이온과 싱클라인의 마지막 전투만이 남았습니다. 가루라성이 요새화하여 고라이온을 막아내자 뚫어내기 어려워 그레담성도 출격하기로 하죠. 고라이온은 파이어 토네이도, 레이저 매그넘, 풋 미사일, 아이 플래시 등 할 수 있는 공격을 몽땅 쓰며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위기의 순간 그레담성이 도착합니다. 고라이온과 그레담성의 총 공격으로 가루라성도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붕괴 직전까지 몰리죠. 그러자 부하들은 싱클라인에게 등을 돌리며 그를 넘겨주고 목숨을 부지하고자 합니다. 부하들을 모두 도륙해버리는 싱클라인. 료는 싱클라인을 확실히 처치하겠다며 아미유 공주의 호신용 단도를 가지고서 성으로 들어가고 뒤이어 고라이온 5명과 아미유 공주가 내부로 들어가지만 료는 이미 싱클라인의 인질이 되어버렸습니다. 료를 죽일 수 없어 아무것도 못하는 5명은 파괴 직전에 고라이온을 볼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 쥐 메카의 공격을 받고 틈이 생겼을 때 료는 아미유 공주의 검으로 그를 찌르고 동기어진하죠. やったぜ兄貴
결국 료의 희생으로 싱클라인도 최후를 맞이하며 가루라 대제국은 무너지고 맙니다. 이제 우주의 평화가 찾아오고 고라이온은 평화의 수호신으로서 알테아 언덕 위에 영원히 안치되죠. 그리고 이렇게 경사스러운 날 넓은 평야에서 평화로움을 만끽하며 낮잠 자면서 백수왕 고라이온 끝!